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무현 재단이 하고 있는 일, 매년 추모 기념 행사와 더불어 봉화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각종 기념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노무현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2의 노무현을 키워내기 위해 시민학교 운영과 장학생 선발에도 힘쓰고 있죠. 이 모든 활동, 후원회원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 덕에 가능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힘이 되어주세요. 시민의 힘이 함께 커집니다. 나라 지키리 백성의 건강과 서로 삼았대 아니하니 내 친히 좋은 닭강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노라. 첫째, 무항생제 닭에 쌀가루만 사용해야 한다. 둘째, 조미료 등 첨가물 없이 소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야. 전하, 딴지마켓에 가면 어명대로 만들어진 더 치킨 닭강정이 있다 하옵니다. 오호, 딴지마켓에 더 치킨 닭강정. 깨어있는 백성들이 많이들 선택하겠구나.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치의 96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의 키워드는 전 이거라고 봅니다. 한국이 치킨공화국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 부정이죠. 아니면 파파이치는 질투.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저는 자기 부정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죠. 이게 이 얘기가 나온 게 파견법 때문에 나온 거예요. 파견법이라는 게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게 제조업 분야에서 55세 이상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하는 치킨집 하지 말고 비정규직으로 공장에 취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조업 분야에서 55세 이상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 고친다는 얘기는 해고하는 게 아니라 계약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 파견된 업장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파견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전원 대량 해고가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 파견법이. 그래서 이제 치킨집 하지 말고 비정규직으로 공장에 취업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응?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봤어야지. 자,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키워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 이번 대선 망명식을 푸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뭐냐면 연립정부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제가 총선 끝나자마자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길은 새누리하고 함께하는 수밖에 없다. 그 의미가 설명되는 키워드예요. 이렇게 한마디 하자 조중동하고 종편에서 굉장히 크게 호응합니다. 모든 언론이 다. 이태규 본부장이 처음에 밝힌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여당과도 연립정부가 가능하다가 처음에 나온 뉴스들이 그리고 조중동에서 그렇게 받아 썼어요. 여당과도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걸 다루기 전에 왜 총선 전, 후 해서 새누리당이나 조중동이나 종편, 혹은 일베, 이런 보수 성향의 매체와 커뮤니티가 안철수를 미는가. 중앙일보에서 계속 받고 다른 데 다 받았는데 왜 미는?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종편에서도 새누리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직접 자기 발언으로 일베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왜 미냐? 야권 후보로 우뚝 서서 새누리를 이기고 정권 교체를 하라고? 결과적으로는 새누리 보수 세력이 득이 되라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과연 1차적으로는 어쨌든 야당이 갈라지라고 한 거죠. 야당이 갈라지라고. 너무 밀어줬다가 지난번 결론이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안철수 대표에 대한 혹은 국민의당에 대한 보수 매체의 용인, 띄우기, 봐주기, 측면 지원은 계속된단 말이죠. 왜? 총선도 끝났는데. 결과적인 목표는 결국은 현 보수 세력이 재집권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자기 생명을 연장하는 게 목표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이제 연립정부라는 시나리오가 등장하는 거죠. 저 이렇게 빨리 등장할 줄 몰랐는데. 근데 연립정부가 성립을 하려면 네.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당에서 출마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각 당의 후보가 각 당에서 출마하되 연립을 전제로 해서 둘 중에 한 후보는 대통령이 되고 뭐 한 사람은 누가 되고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의 후보가 마땅치 않은데 어떡하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이 국민의당이 호남을 베이스로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호남이 새누리에 대해 가진 반감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가장 큰 딜레마거든요. 자신의 지지 기반과 자신의 지지 기반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향이 다르다는 거. 위에서 기획을 막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부터 조중동과 종편, 보수의 기획이 작동한다고 보는데, 보수 매체에서 연립정부가 그걸 넘어야 돼요. 국민의당이 그걸 넘어서야 된단 말이죠. 호남 민심은 어떻게 할 거야? 새누리당하고 연대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잖아. 이 근본적인 허들이 있어요. 이걸 넘어서야 이제 새누리당 누군가하고 손을 잡든 말든 하죠. 그죠? 근데 조선에서는 국민의당이 새누리하고 더민주를 쥐고 흔든다 이거야. 국민의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야, 판을. 그리고 지상파로 MBC를 예를 들게요. 안철수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이 판을. 이런 뉴스와 이런 시각을 계속 유포합니다. 사실 주도하지 않아요. 까고 싶으면 얼마든지 깔 수 있지만 존재감이 커졌다, 주도한다, 국민의당이 끌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진보 매체가 아니라 보수 매체가 끊임없이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보이게 만들고 싶으냐? 보세요. 국민의당이 처음에 연립정부론을 내세우자 채널A 같은 곳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권에서는 대선 주자가 왔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치고 나와서 연립정부론을 여당 쪽에 던지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태규 본부장이 발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안철수의 최측근이자 그 이전에 이명박의 최측근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 이걸 던진 거예요. 연립정부론을. 근데 종편은 호남의 정치인들이 연립정부를 제안하고 던진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기사를 내도 호남의 정치인 입으로 첫 발화자가 이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DJP 연합 다시 한 번인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연립정부로는 새누리가 던지면 안 돼요. 큰 놈이 작은 놈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연립정부론이 성립되려면 호남 베이스에 국민의당이 먼저 제안하고 국민의당이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호남주도 정권교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걸 주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양새로는. 기본적으로. 그래야 호남에 반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판을 주도해서 연립정부를 제안하고 그 다음에 호남 의원들이 이걸 제안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안철수 측근이나 이태규 이런 이름이 아니라 그리고 DJP 연합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종편에서도. DJP 연합에 대한 기억이 호남에서 좋거든요. 충청에서 나빠요. DJP 연합이라는 거는 호남 민심을 향해 던지는 거예요. 이 워딩은. 충청도에서는 DJP 연합은 배신당한 거예요. 그들이 일정 정도 예를 들어서 당시에 자민련을 지지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거라고 생각하고 팽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 JP가 DJ화 됐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총리가 되고 뭐 장관도 받았지만 그 뒤로는 사실은 약속했던 내각제가 안 됐죠. 그래서 튀어나가서 자민련을 만들고 그래서 크게 자민련이 그때 등장하게 된 거란 말이죠. DJP 연합에 대한 이야기는 호남 민심에는 먹히지만 충청 민심에는 안 먹히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DJP 연합이라고 하는 얘기는 호남 민심에 던지는 얘기는 반감을 가지지 마라. 이건 DJP 연합이다. 그리고 차후는 저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갈 거라고 예상하냐면 호남의 민주화 세력과 영남의 산업화 세력이 영혼합을 통합하고 가자 미래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가자 미래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 홀대론도 여기서 활용돼요. 호남 홀대론.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구 정치인들, 구라고 할게요. 오래된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노무현 정권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정현, 순천
에서 예산 폭탄 얘기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영남의 산업화 세력이 결국은 호남의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 구도가? 근데 왜 저리 빨리 시작했을까요? 저도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게 그 의아한 점인데 저는 간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런 화면 때리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 DJP 연합처럼 여와 대선 연대 뭐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그리고 종편에 나온 사람들은 당연히 연립정부는 더민주하고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요. 더민주는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으니까 이거는 소위 국민의당이 새누리에 던진 안인 거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남의 민심은 그러면 새누리당하고 연대하라고 표를 그렇게 줬나요? 아니잖아. 그렇게 간을 보는 기시작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간을 보면서 동시에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총선 이후의 민심, 평가, 뭔가 새누리당 폭망, 뭐 이런 뉴스들을 가리는 효과가 일단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총선 이전부터 계속 진행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확고한 선을 그어버리고 싶은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종편 논리를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렇다면 연립정부 제안을 누구한테 한 얘기냐? 더불어민주당한테 한 얘기냐? 이게 맞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근데 더불어민주당에는 또 문재인이라는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희박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죠,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그러면은 이 연립정부 제안이라는 거를 새누리당이 한 건가?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에는 대권 후보가 많이 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당하고, 지금 연합을 할 만한 상황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 아니냐. 근데 새누리당으로서는 국민의당과의 그 연립정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 자칫 네. 잘못하면은 그냥 그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이중대 같이 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 그 어떤 그 여론이 형성될 적에는 국민의당도 전립근과 상당히 타격을 받아버리는 거죠. 완전히 흔들릴 정도. 그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보수 대연합, 그 다음에 특히 새누리당과의 연합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접근을 하고 천천히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편에서 이미. 마치 국민의당은 당연히 새누리에 제안을 던진 거고 새누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듯이. 우리 상상해보지 않았잖아. 1차 목표는 그랬고 2차 목표는 강력한 야권의 후보를 분열시킨 다음에 그 후보 하나를 우리가 흡수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흡수하는 걸로 보이면 안 되니까 국민의당이 스스로 워낙 존재감이 커져가지고 팔을 주도해 가며 우리한테 던졌는데 우리가 후보가 약하니까 할 수 없이 받았다. 네, 호남 민심을 주머니돌 공깃돌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요. 김대중은 김종필을 이용했어요, 사실은. 김종필이 가지고 있는 권력욕을 이용했죠. 그래서 일시적인 동지가 됐어요. 하지만 이건 새누리가 짠 판에 안철수가 이용되는, 물론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본인은 다 주도한다고 생각하겠지. 종편에서 주도한다고 하니까 다. 응? 하지만 지금 안철수 대표의 위상과 그 영향력은 말이죠. 보수의 용인, 허락, 간접 지원 없이는 못 왔어요, 여기까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이건 DJP 연합이 아니라 90년의 3당 합당인 겁니다. DJP 연합이 아니라 신3당 합당이라고. 이렇게 된다면, 이 연립정부는. 이거는 새누리와 안철수라는 개인, 정치인 개인과 그리고 호남을 묶어서 그 호남의 구정치인들이죠, 사실은. 그들이 연대하는 신3당 합당이지 이건 DJP 연합이 아니에요. 3당 합당으로 부산 경남 지역의 그 야권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거기서 9석 얻는데 30년 가까이 걸렸어요, 다시. 그게 원래 야도였다고. 그러니까 이건 국민당과 새누리당의 그 연립, 이런 그 시나리오는 말이죠. 호남의 보수화. 호남의 보수화를 베이스로 한 보수의 영구 집권 시나리오. 이런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90년대 그림을 그리는 3당 합당 거죠. 시절에도 네. 처음에는 원래 DJ한테 먼저 제안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DJ가 안 받았어요, DJ는.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자 YS한테 제안을 하고 나중에 결국 고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YS는 받았죠.
YS가 그때 그걸 받으면서 YS 함께 했던 당시의 민주화 세력들은 다 지금 현 새누리당에 가버린 거예요. 김무성도 그렇게 넘어간 케이스예요. 그리고 나서 부산에서는 사실은 그 야권의 정치인이 당선되는데 25년이 걸린 거예요. 이번에 9명이 당선되는데 부산 경남이 이게 저는 이 시나리오가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 선봉장에 쓴 매체가 이제 종편이에요. 종편. 이게 가능한가? 이게 4월 15일 날 방통위 보도 자료인데 보면 한마디로 해서 종편의 그 방송 점유율이 지상파의 한 3분의 1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자료를 들여다보다 보면. 3분의 1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뭐 각종 통계가 있는데 그런 지표고 그 다음에 이제 종편이 평균 80만 명이 본다는 겁니다. 하루에. 평일날. 이거는 미디어 오늘의 자료인데 닐슨 코리아 자료를 보도한 거예요. 50대 이상 시청률이 70%가 넘어요. 종편에. JTBC를 제외하고. 그리고 종편 타임이라고 부르는 자기들끼리 시간이 있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시간에 종합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다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반문정서가 종편이 기여한 바가 있다. 혹은 뭐 호남 홀대론이 종편이 유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자기가 느끼지 않아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향이 많습니다. 호남에 가가지고 노년층한테 반문정서나 호남 홀대론 얘기하잖아요. 종편의 오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호남에서도 확대됐냐면 하나가 그 전 대표 같이 구동교계의 동교동계의 인물들이 종편에 등장해서 논평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호남에서도 봤어요. 노년층이. 저 아까 나온 민영삼 씨도 원래 민주당 부대변인까지 했었죠. 그렇죠. 호남 주도 정권 교체. 이게 국민의당에 있는 그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 끊임없이 하는 얘기예요. 호남 주도 정권 교체. 호남 주도. 사실 제3당이고 30여 석밖에 안 돼서 어떻게 주도합니까? 근데 주도한다고 계속 말하는 거야. 그냥 주도한다고. 그들이 제안했고 그들이 주도해서 호남이 이런 연립정부를 제안해서 호남이 새누리를 받아들여가지고 호남이 정권교체를 한다고 앞으로 계속 말할 거라는 거지. 그걸 종편이 계속해서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물어야 된다는 거죠. 뭘 물어야 되느냐? 국민의당이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새누리하고 연정할 거예요? 이렇게 간만 보고 들어갔어요. 지금은 뭐 말할 때가 아니라느니 뭐 너무 이른 이야기라느니. 다음에 안철수 대표를 한번 모시죠. 꼭 모시고 싶은데. 그 호남의 민심에도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새누리랑 연립하라고 국민의당에 표를 던진 것인가? 국민의당에도 물어야 됩니다. 새누리랑 연정하려고 이러는 건가 지금? 그걸 정권교체라고 생각하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모호하게 답하면 추궁하고 그렇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랑 합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었네? 이 오딩이 주는 착시, 호남 주도, 안철수 주도, 안철수가 전국을 이끌어가. 이것을 끊임없이 유포하는 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켓에 더 치킨 닭강정. 깨어있는 백성들이 많이들 선택하겠구나.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치의 96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무현 재단이 하고 있는 일. 키워드는 전 이거라고 봅니다. 한국이 치킨공화국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 부정이죠. 아니면 파파이스는 질투.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저는 자기 부정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죠. 이게 이 얘기가 나온 게 파견법 때문에 나온 거예요. 파견법이라는 게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게 제조업 분야에서 55세 이상 힘이 함께 커집니다. 나라 지키리 백성의 건강과 서로 삼았대 아니하니 내 친히 좋은 닭강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노라. 첫째, 무항생제 닭에 쌀가루만 사용해야 한다. 둘째, 조미료 등 첨가물 없이 소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야. 전하, 딴지마켓에 가면 어명대로 만들어진 더 치킨 닭강정이 있다 하옵니다. 어허, 딴지마. 매년 추모 기념 행사와 더불어 봉화음악회 등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각종 기념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노무현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2의 노무현을 키워내기 위해 시민학교 운영과 장학생 선발에도 힘쓰고 있죠. 이 모든 활동 후원회원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 덕에 가능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힘이 되어주세요. 시민의